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우리 모두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그리고 병립형과 연동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우리 마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은 사표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35%의 표를 얻었다면 나머지 65%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국적인 지지를 받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는 표가 부족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런 지역구 선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의 일꾼에게 한 표를 투표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는 것입니다. 정당에 투표한 표들은 전국적으로 집계되는데요. 표를 많이 받은 정당 순서로 별도의 의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했던 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역구 선거는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의석을 나눌 것인가에 따라 수백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입니다. 병립형과 연동형, 그 뜻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립은 서로 나란히 서 있다는 뜻으로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치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 정당인 A당이 지역구 3명, 비례 10%의 결과가 나왔다면 비례의원에게 할당된 47석 중 10%인 5석을 얻어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비례투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죠. 연동은 잇따라 함께 움직인다는 뜻으로 비례투표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도 함께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A당에게 연동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동형에서는 비례 10%를 전체에 적용하여 30석의 의석을 보장해줍니다. 지역구 3명에 비례의원 27명이 당선되는 것이죠. 반면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거대 정당 B당은 비례투표를 많이 받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의석이 이미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심하면 비례의원을 한 명도 못 얻을 수 있죠. 따라서 거대 정당에게는 비례가 지역구와 따로 운영되는 병립형이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게는 연동형이 유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연동제의 단점을 보완한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혼합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례의원을 얻지 못하게 된 거대 정당들은 의석을 얻기 위해 가짜 소수 정당들을 탄생시켰는데요. 이 정당이 바로 위성 정당입니다. 이 위성 정당 때문에 기존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들이 거대 정당으로 흡수되고 말았죠. 정리하면 병립형은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연동형은 정당 투표 결과에 맞게 비례의원들을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병립형은 여전히 지역구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연동형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 소수 정당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